아리야, 재미난 이야기 해줘. 래퍼들이 힘들 때마다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개웃긴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MK3다. 오늘은 제 옆에 따라 테슬라가 아닌 차량이 세워져 있죠. 바로 폴스타 4인데, 제가 채널에서 테슬라가 아닌 다른 차량을 이렇게 오랜만에 갖고 나왔지만, 제가 본업 때문에 내연기관부터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정말 다양한 차들을 원래도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 차들을 이렇게 타보면서 느낀 점이, 아직 테슬라만한 전기차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 개인 채널에서는 웬만하면은 다른 전기차들을 안 탔었거든요. 근데 제가 본업에서도 한 번도 못 타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델 Y 구매를 하실 때 이 폴스타 4랑 비교하면서 두 차량 중에 많이들 고민들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 채널에도 폴스타 4 좀 리뷰해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이렇게 폴스타 4를 시승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폴스타 쪽에서 정식적으로 제공해준 차량은 아니고요, 대한민국 넘버원 자동차 유튜버이시죠, 바로 우파님께서 제공해주신 차량인데, 우파님이 타시기 위해서 뽑은 차량이고 실제로도 운행 중인 차량을 빌려주셨어요. 우파님 감사합니다. 차를 내준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역시 100만 유튜버 대인배는 다르네요. 우파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파님이 이렇게 차량을 빌려주셨는데, 제가 그냥 맨입으로만 탈 수는 없잖아요. 제가 구독자님의 차를 빌려서 타도 많은 선물을 챙겨드리는데, 폴스타 4에는 천장에 파노라믹 루프가 들어가 있고, 그 루프를 투명하게 했다가 불투명하게 했다는 일렉트릭 크로밍 글라스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 옵션이 150만원짜리 옵션인데, 우파님이 그 옵션을 빼놓고 출고하셨더라고요. 차량을 빌려주신 점도 너무 고맙고, 마침 그 옵션도 없으시다고 해가지고 그 기능을 해줄 수 있는 PDLC 필름을 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나비 프리미엄 스토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파님 차량에는 아이나비 칼틴 액티브 플러스 필름이 벌써 시공이 들어갔고요. 아이나비 칼틴 액티브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열 차선율도 아주 높고, 그리고 기존 폴스타에 들어가는 일렉트릭 크로믹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명 불투명만 되는데, 아이나비 같은 경우에는 부tum에서 투명까지 총 4단계로 지원이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파님도 차를 빌려주는 대신에 이렇게 필름을 시공해 주시는 거를 흔쾌히 승낙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폴스타 첫인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인인 이수범 디자이너님께서 총괄하셔가지고 디자인한 차량인데 상당히 멋있습니다. 근데 폴스타에서는 폴스타 4를 CUV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 저는 CUV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족이 너무 길었죠. 일단은 폴스타를 바로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난 점이, 폴스타는 이렇게 키가 있네요. 키가 심플하고 이쁘긴 한데 보시면은 아무 버튼이 없거든요. 저는 키가 있길래 문 열림 버튼이나 뭐 트렁크 버튼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버튼이 없이 그냥 차량에 가까이 오면은 플러시 도어가 튀어나오고 탑승하게 돼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왔다는 것만 알려주는 키만 있는데, 요거 좀 재미나네요. 차량은 롱레인지 싱글 모터 차량이거든요. 근데 우파님이 옵션을 좀 많이 넣으셔서 시트도 나파 가죽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안전벨트에도 노란색 띠가 보이죠? 전반적으로 실내 옵션을 넣다 보니까 실내 느낌이 참 고급지고 좋네요. 여기 문 쪽에도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고, 손이 닿는 곳곳마다 가죽들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는 또 다른 감성이긴 하네요. 그리고 저는 폴스타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폴스타는 시동이 없습니다. 차량에 타면은 테슬라처럼 바로 웨이크업이 되고요. 여기 중앙 계기판에 옆에 차가 나타나니까 차량 표시도 해주네. 여러모로 전체적인 디자인도 그렇고, 테슬라가 더 먼저 나오긴 했으니까 테슬라를 많이 벤치마킹한 것 같긴 해요. 그런 점을 많이 느끼는 점이, 시트는 옆에 버튼이 있어서 버튼으로 맞추긴 하지만 스티어링 조절이나 사이드미러 조절은 이렇게 모니터 안에서 합니다. 일단은 운행하기 전에 다 맞춰놓고 운행을 해야겠죠, 저한테. 스티어링 누르면은 여기 지금 터치식 버튼으로 돼 있고, 누르면은 이렇게 인식은 하는데, 물리적인 버튼이 아니라 햅틱 느낌을 넣어놨는데, 요 햅틱의 느낌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요. 왼쪽 사이드미러도 한번 맞춰볼까? 왼쪽 미러, 이것도 똑같이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가 참 멋있긴 하네. 잡아주고, 오른쪽 미러도 저한테 맞게 잡아주고, 버튼 느낌이 조금 별론데?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높이를 최대한 높여서 맞춰주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제가 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어떤 옵션들이 들어갔냐면은, 이건 저도 좀 봐봐야 돼요. 옵션이 다양하더라고요. 롱레인지 싱글 모터 차량에 플러스 패키지 약 600만원짜리 들어갔고, 나파가죽 시트 550만원짜리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프로 패키지라고 250만원 옵션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파님은 이 차량을 총 8,130만원에 뽑았다고 하는데, 이 플러스 패키지가 들어가야지 하만 카돈, 뭐 픽셀 LED 라이트, 디
줌밍 아웃사이드 미러, HUD, 이렇게 도어에 데코, 그리고 핸즈프리 테일게이트, 뒷좌석 컨트롤러, 2열 전동 리클라이닝, 스티어링 휠 뒷좌석 히터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이 옵션은 무조건 넣어야 되는 옵션이네. 그리고 우파님은 프로팩을 넣으셨는데 프로팩이 21인치 휠에다가 안전벨트가 노란색 라인이 들어가는 이런 디자인이 들어간 겁니다. 뭐 이래저래 옵션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우파님은 최대한 이렇게 실내에서 아늑하게 탈 수 있는 옵션들을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8천만 원? 와, 진짜 저렴한 차가 아니구나. 확실히 가격이 비싼 거답게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에 신경도 많이 써준 것 같고, 앰비언트, 태양, 수성, 금성, 화성, 지구 나는 화성에 갈 거니까 화성으로 앰비언트를 해놓고 화면, 글로브 박스, 무선 충전 켜기 뭐 이렇게 다 돼 있네요. 주행 관련해서는 일단 크립 모드가 켜져 있는데 크립 모드를 끄고, 저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많이 하니까 원페달 드라이브도 표준으로 켜놓고 타겠습니다. 테슬라 때문에 원페달 드라이빙에 아주 익숙해진 사람이죠. 그리고 스티어링도 표준으로 넣고 안전장치도 켜놓은 상태로 최대한 안전하게 타고, 어시스트에 가면 또 뭐가 있지? 파일럿 어시스트 옵션, 제한 속도에 맞춰 조정. 저는 과속을 안 하니까 제한 속도에 맞춰서 차선 변경 보조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로 경지판 요거는 뭐 필요 없고, 속도 제한 필요 없고, 사각지대 경보는 당연히 켜야 되고,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켜야 되고, 운전자 경보도 켤게요. 이렇게 점점점 누르면 설명도 나오고 좋네.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은 플러스 패키지가 들어가면서 하만카돈 오디오가 14개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오디오도 이따 한번 들어보고요. 저는 차량을 처음 탔을 때 나한테 맞춰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타는 게 너무나도 즐거워서 지금 열심히 메뉴들을 보고 있어요. 재미난 기능들 많네. 잠금 해제, 잠금 시 윈도우 닫기 켜놔야 비가 많이 오니까. 미러, 후진 시 오른쪽만 기울이고, 별의별 설정이 다 있긴 하네.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점이 보시면은 가로형으로 큰 모니터가 테슬라처럼 들어오게 되면서 테슬라랑 되게 비슷하다. 왼쪽에는 내비를 띄워놓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음악이나 이런 걸 표시할 수 있고, 분할 화면의 정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맵 같은 경우도 T맵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타자마자 맵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더라고요. T맵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누구 아리아 기능도 들어왔거든요. 아리아 인천역으로 길 안내해줘. 검색할 명칭이나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인천역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인천역 1호선까지 T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내비를 찍었으니까 일단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폴스타도 컬럼식이라 너무 좋네. 근데 깜빡이 되게 잘 만들었다. 뭔가 디자인적으로 귀여운데요? 뒤에 놓고 주행을 해볼게요. 오, 생각보다 차가 많이 크긴 하다. 모델 Y보다는 전장도 길고 전폭도 더 넓기 때문에 차가 많이 크게 느껴지네요. 근데 시트 포지션이 모델 Y보다는 낮아서 CUV를 운전한다는 느낌보다는 CUV를 운전한다는 느낌이 더 강하네요. 핸들이 되게 가볍네요. 표준으로 놔뒀는데도 가벼운 감이 있고, 그리고 악셀의 감각도 가벼운 편인데 밟는 순간 되게 부드럽게 잘 나가네. 전장이 모델 Y보다 긴데 회전 반경은 모델 Y보다 좀 더 짧은 느낌이 강하고요. 지금 유턴 하는데 저기서 테슬라도 한 번에 꺾기는 했는데 약간 닿을 듯 했었거든요. 이 차량은 조금 여유가 있게 돌았습니다. 근데 저는 폴스타를 탈 때마다 좀 적응 안 되는 게 이 깜빡이 소리예요. 이런 소리가 나는데 폴스타 2를 탈 때도 제가 그랬죠. 앞유리에 돌이 맞는 것 같다는 소리 같다고. 이 깜빡이 소리 여전히 적응이 안 되네. 그리고 폴스타 4를 주행하면서 가장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뒷유리가 완전히 막혀 있잖아요. 폴스타 4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룸미러가 카메라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 카메라 형식의 룸미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화각이 더 넓고 밤이나 비 오는 날도 선명하게 잘 보여서 몇몇 분들은 이 디지털 미러가 멀미가 나서 못 보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불호가 갈려서 폴스타를 타시려면 무조건 디지털 룸미러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아니,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면서 시트에 마사지도 있네. 오, 신기한데? 등받이에서 뭐가 콕콕 눌러줘요. 야, 장시간 운전할 땐 좋겠다. 지금 이렇게 주행을 시작했는데 악셀 자체는 밟을 때는 가볍거든요. 근데 차가 나가는 거는 아주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핸들 같은 경우는 표준으로 놨을 때는 상당히 가벼운 느낌이거든요.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반응이 칼 같지? 오, 핸들링 느낌 되게 좋다. 괜찮은데?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작은 요철이 있는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노면의 정보를 잘 전달하면서도 불쾌한 것들은 잘 걸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폴스타 4 싱글 모터 같은 경우는 감세력 조절은 안 되는 서스펜션을 넣고 있거든요. 근데 듀얼 모터로 가게 되면은 ZF4에 감세력 조절이 되는 댐퍼를 넣어줘가지고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매우 좋다고 다들 정평을 하고 있는데 싱글 모터의 이 서스펜션 감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2.3톤 정도 나가거든요.
거거든요. 2.3톤이면은 차 크기에 비해서는 적정한 무게를 갖고 있는 건데 가벼운 무게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무게로 적당히 눌러주면서도 잘 걸러주는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85%의 배터리로 510km를 간다고 하네요. 역시 싱글 모터가 주행거리가 좋긴 하구나. 그리고 계기판에서 도로 정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차선 인식을 양옆 차선까지밖에 안 보여주네요. 요건 좀 아쉽네. 운전 보조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는 한번 고속도로 가서 보는 걸로 하고, 지금 첫인상으로는 이 폴스타4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되게 조용합니다. 전반적으로 편한데 근데 묘하게 단단한 느낌의 차량이라는 정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팅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속도를 올려서 밝고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 재미난 핸들링 감각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고속도로에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세팅을 했는데 셀을 놓으면은 회생제동이 그렇게 강하게 걸리진 않네요. 되게 부드럽고 약하게 걸리면서 정지까지 부드럽게 해주는데,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면 좋겠다. 같은 싱글 모터인 테슬라 모델 Y RWD랑 비교해도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드럽게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승하면서 테슬라 차량이랑 좀 많이 비교할 것 같은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 지금 컨텐츠를 찍는 이유도 모델 Y와 테슬라를 좀 비교해달라는 댓글이 많았어서 그런 의미로 좀 타는 거라. 근데 지금 깜빡이를 넣으면서 제가 차선 변경을 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 이후에 깜빡이를 자동으로 꺼주는 기능이 생겼잖아요. 제가 그 기능에 너무 익숙해져서 지금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하면 깜빡이를 끄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꺼졌으면 좋겠는데 폴스타4는 그런 기능은 없으니까 일일이 꺼줘야 되거든요. 이게 뭔가 테슬라를 탈 때 너무나 그 기능에 익숙해져 가지고 타 차량을 탈 때마다 깜빡이 끄는 게 너무나 귀찮은데, 그 깜빡이 끄는 한 단계를 자동으로 해주는 것도 엄청나게 편한 거였구나. 지금 언덕인 길에서 차량을 피해서 악셀을 좀 넣으면서 가속을 붙이면서 주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싱글 모터 후륜구동이라고 해도 후륜 쪽에 200kW급의 모터를 장착하고 있고 마력으로 환산하면은 한 270마력 정도 되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하지만 제로백이 7.1초이고 최고 속도도 200km에 제한돼 있어서 사실 폴스타라는 메이커는 원래 역사적으로는 볼보 차량을 고성능으로 튜닝하는 그런 메이커였거든요.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폴스타에 맞는 그런 출력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 대신 듀얼 모터로 가면은 다륜구동이 되면서 총 400kW급의 모터를 탑재하고 있고 마력으로 환산하면 한 540마력 정도 되거든요. 제로백이 3.8초예요 저희 모델 Y 퍼포먼스랑 같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폴스타4를 뽑으실 때 듀얼 모터로 뽑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싱글 모터 차량이니까 지금 IC를 몰아나가는데 핸들링 감각이 상당히 좋네요. 역시 폴스타는 폴스타인가? 핸들이 조금 가볍긴 한데 입력하는 대로 딱딱 들어가는 감각이 상당히 괜찮네요. 저는 지금 요 핸들 테슬라 대비 너무 가볍거든요. 간단하게로 바꿔놓고 타야 되겠다. 아니 가볍게 하면 도대체 얼마나 가벼운 거지? 단단하게 해도 가벼운데 전반적으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세팅으로 나온 것 같긴 해요,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약간 아쉬운 점은 악셀의 반응이네요. 지금 이게 스포츠 모드인가? 가속감은 조절할 수 없구나. 페달 같은 경우에는 밟으면 밟는 대로 정말 잘 나갑니다. 근데 뭔가 섬세함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운전하는데 그렇게 불편한 점은 아니지만 장시간 운전했을 경우에는 동승자에게 멀미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발컨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원페달 드라이빙을 가장 세게 해놨는데 막히는 구간에서 지금 가다서다 하고 있거든요. 달리다가 악셀을 딱 놓으면은 테슬라는 약간 리니어하게 회생제동이 걸리는데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이 점점 강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정체가 시작됐으니까 파일럿 어시스트를 한번 써봐야겠죠. 왼쪽에 핸들의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작동이 되고, 이 도로는 100도로니까 100에 맞춰주지 않을래? 현재 도로 최고 속도로 설정하게 맞춰놨는데 왜 그렇게 안 됐지? 주행 보조를 버튼 한 번으로 눌러서 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점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 요지 보조까지 잘해주고, 모든 차선을 다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양옆의 차선들의 차량까지 다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타간거리 같은 경우에는 총 3단계로 조절 가는 것 같은데 3단계로 하면은 좀 많이 뛰어서 이렇게 앞에 차량이 많이 끼어드네요. 또 끼어드는 차량도 잘 인지를 하고 멈춰주고, 이 정도면 편안하게 잘하네. 나가는 차도 다 인지를 하고 상당히 괜찮네요. 주행 보조가. 차선 변경도 할 수 있니? 안 되네. 파일럿 어시스트 차선 변경까지 켜놨는데 여기서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네요. 모니터를 계속 보니까 운전에 집중하라고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네. 그러면 핸들을 놓고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니 너는? 역시 국내 법 때문에 20초 정도 핸들을 놓고 갈 수 있게 해주네요. 이 스티어링에 정정 감지식 센서가 들어있어서 토크를 안 주고 그냥 터치만 해줘도 핸들을 잡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 자동으로 안 되니? 오, 들어가네? 깜빡이
깜빡이를 넣어주니까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했어요. 나름 스무스하게 잘 하는데? 테슬라의 노화 기능처럼 알아서 차선을 변경해서 가주진 않지만 그래도 깜빡이를 넣으면은 차선 변경을 꽤나 잘 해주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을 해야 되니까 깜빡이를 넣고, 차량이 있는데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서 들어갔어요 지금. 오 현대기아 차량들보다 훨씬 잘하는데? 톨비를 내야 돼서 잠깐만 수동으로 운전할게요.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한번 정차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페달로 정차까지 했는데 이게 회생제동이 점진적으로 강해지다가 어느 순간 정도 되면은 딱 그 정도에 고정이 되잖아요. 근데 고정이 됐을 때는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가 않네요. 이게 싱글 모터여서 그런가? 테슬라와 비교하면은 회생제동이 초기 쪽에 좀 몰려 있고 최대 강도는 더 약한 정도의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 차량에는 지금 적응이 안 돼서 회생제동만 가지고 운전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브레이크에 발이 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원페달 드라이빙에 대한 감각은 그렇게 권장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려고 하면 회생제동도 되게 리니어하게 나오고 악셀 반응도 리니어하게 나와야 되는데, 악셀이나 회생제동의 강도가 리니어하지 못하고 점진적인 강도가 있어서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기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제가 딱히 뭐 가속을 안 했잖아요. 전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싶거든요. 중앙화면에 T맵을 띄워놓는 거는 상당히 좋네. 34km 정도 탔고 20kWh per 100km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단순히 환산하면 5km per kWh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폴스타4 싱글모터 같은 경우는 복합 공인 전비가 4.6km per kWh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더 잘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전비를 보여주고 있진 않네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가 CATL에 NCM 배터리 102kWh가 들어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큰 용량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행거리가 아주 깡패인데, 인증받은 주행거리가 20인치 기준으로 511km를 인증받았어요. 모터의 효율이 조금 떨어지지만 배터리 용량 깡패로 주행거리를 많이 늘렸는데, 지금 82% 상태에서도 490km 정도 간다고 하니까 100% 차 있으면은 뭐 500km는 무난무난하게 갈 것 같네요. 자, 한번 톨게이트에서 정산 후에 풀악셀로 한번 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터치해주세요. 정상 풀악셀! 결제되었습니다. 되게 부드럽게 가속되네. 정지 상태에서 풀악셀을 했을 때는 초반에 응답은 상당히 부드러운데 뒤로 갈수록 뭔가 토크가 쫙 올라오면서 쭉 밀어주는 느낌이네요. 요런 가속감은 또 독특하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초반부터 토크를 빡 줘가지고서는 막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 차가 지금 싱글 모터여가지고 모터 하나로 출력이 높긴 하지만 뭔가 세팅 자체가 되게 부드럽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뭔가 차량의 감각들이 악셀도 그렇고 회생제동도 그렇고 가속감도 그렇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세팅으로 되어 있어서 테슬라와는 상당히 다른 감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를 100km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느껴지는 거는 생각보다 풍절음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아무래도 프레임리스 도어에다가 지금 측면 유리 같은 경우는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의 소리가 좀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시끄러운 정도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노면 소음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타이어가 지금 인치수가 크고 평평비가 어느 정도 있는 타이어를 쓰다 보니까 노면 소음도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뭔가 조금 더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정도? 그렇게 느껴져요. 최근에 이제 모델 Y도 주니퍼로 나오면서 상당히 정숙해졌잖아요. 그 정숙성이랑은 좀 다른 방향의 정숙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빨리 달리기 시작하면은 차체 강성이 좋은 게 좀 느껴지거든요. 아무래도 폴스타이다 보니까 폴스타는 차체에 좀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차체 강성은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고, 그 강함으로 인해서 약간 스포티한 주행을 하면서 급격한 코너를 꺾을 때는 차체 강성이 잘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주행 감각이 좋습니다. 제가 느끼는 전반적인 감각은 차체 강성이 좋고 핸들이 되게 날카롭고 전반적으로 코너링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데, 악셀이나 회생제동에 있어서는 리니어하지 못한 게 좀 있어서 조금 아쉽다. 그러다 보니까 저속으로 주행을 할 때 약간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놔뒀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 차량의 모터가 가속을 좀 강하게 했다가 회생제동도 어느 순간에 확 걸어줬다가 약간 요렇게 되거든요. 악셀을 통해서 모터를 제어하는 감각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 외의 것들이 너무나도 괜찮아서 전반적으로는 좋은 감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폴스타4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쓰는 것보다는 회생제동은 나질무로 해놓고 내연기관처럼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주행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쓰진 않으니까 주행거리를 최대로 뽑아내는 데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100kWh로 크다 보니까 주행거리에 있어서는 아쉬움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
파일럿 어시스턴트를 켰는데 이 파일럿 어시스턴트가 생각보다 차선 변경도 잘하고 중앙 유지도 잘하는데 앞차와의 차간 간격에서 아주 가끔씩, 그리고 앞차가 뭔가 급격하게 정지를 해가지고 차량이 AEB를 걸어야 되는 순간에는 반응이 느리거나 안 걸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파일럿 어시스턴트가 지금 제가 영상에서 못 보여드렸는데 급격한 코너에서는 금방 풀려버리는 감이 있더라고요.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방위를 확실히 주의하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주행 보조니까 이거는 뭐 테슬라 차량들도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주행 보조이기 때문에 전방을 잘 확인하면서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난 게 중간에 잠깐 음악을 들어보려고 핸드폰을 연결을 했는데 이렇게 음악 화면을 띄워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면에서 경계선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줄이거나 키우는 거는 되는데 오른쪽으로는 중간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예 이걸 사라지게 하고 싶어서 이걸 끝까지 계속 미루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홈 버튼을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거 좀 UX UI가 아쉽네요. 이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개발한 UX UI를 넣어놓은 건 아니죠. 이 UX UI는 이제 안드로이드 자동차용 OS인데 한마디로 이 모니터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티맵도 구동이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앱들을 사용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앱을 다운받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앱 다운로드에 가면은 지금 주행 중이라 이용은 불가한데, 제가 알기로는 안드로이드 OS가 들어가면은 앱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온 폴스타 4 같은 경우에는 팀앱 스토어밖에 안 보이네요. 앱스토어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제조사에서 뭔가 OS를 만드는 것에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안드로이드 OS를 넣은 거는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안드로이드 OS가 들어간다는 거는 약간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에클에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거든요. 제조사가 이 OS까지 완벽하게 자신들이 만들어서 차량을 모든 거를 제어할 수 있고 제어권을 얻은 상태에서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테슬라처럼 차량에 없던 기능도 새롭게 생길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이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안드로이드 OS를 쓰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OTA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SDV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정한 SDV는 아직까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테슬라밖에 없긴 하거든요. 뭐 앞으로 현대 기아가 플레오스라는 자신들이 개발한 OS를 넣어서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기차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드로이드 OS가 들어가면은 약간 보안에 취약할 수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정식적으로 인증받은 앱을 다운받으면은 정말 유용하고 좋긴 한데, 이게 뭔가 보안에 취약해서 그런지 자동차용 안드로이드 OS 같은 경우에는 APK라는 안드로이드 설치 파일을 이용해서 파일을 설치를 못하게 막혀 있어요. 만약에 사용자가 뭔가 APK를 따로 넣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안드로이드 OS 쪽에서는 보증을 더 이상 안 해주고요. 근데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 OS를 건드려 가지고 추가적인 기능들을 넣더라고요, 차량에다가.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보안에 있어서 좀 아쉽기 때문에 폴스타 쪽에서도 약간 투자를 해서 자체적인 OS를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OS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파일럿 어시스트 가면은 제한 속도에 맞춰 조정을 ON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파일럿 어시스트를 딱 작동시키면은 이 도로의 최고 속도에 딱 맞춰줄 줄 알았는데, 이 기능을 키니까 파일럿 어시스트를 작동시키면은 계속 30km로 켜집니다. 제가 70km로 달리고 있고 지금 차량은 100km 도로라는 거 알죠? 이 상태에서 파일럿 어시스트를 키면은 100으로 켜지는 게 아니라 76으로 켜지죠.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일일이 이렇게 수동으로 올리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설정해서 표시된 제한 속도에 맞춰서 속도가 되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적용이 안 되는 거 보면은 이게 OS에서 설명을 잘못해 준 거인지 아니면 진짜 이 도로의 최고 속도로 못 맞춰주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왜 갑자기 40으로 줄여버리지? 테슬라도 과거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OTA로 많이 없어졌거든요. 지금 폴스타 4 같은 경우에도 OTA로 소프트웨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개선될 거라고 보여지긴 해요. 길이 좀 뚫렸으니까 한번 수동으로 운전하면서 밟아보도록 할게요. 잘 나가 잘 나가. 확실히 고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절음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바닥에 돌이 많은 곳을 지나가는데 돌 튕기는 소리가 그대로 다 들어오고 있죠. 뭔가 휠하우스 쪽은 방음을 많이 신경 안 써서 노면 소음이 조금 올라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고속주행을 하다가 시내로 들어왔는데, 시내에서도 파일럿 어시스트가 되나? 갑자기 궁금하네. 파일럿 어시스트를 한번 켜볼게요. 작동하는구나. 네, 차간거리 좀 짧게 하고 많이 가까워지는 것 같더니 정차를 좀 늦게 하네요. 차간거리를 제일 짧게 하니까. 무섭다. 이 파일럿 어시스턴트가 어쨌든 고속에서 사용하라고 만든 기능이니까 작동이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네요. 일단은 꺼버리고 수동으로 제가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차까지 악셀을 놔두고 원페달로만.
회생제동이 딱 악셀을 놔두고 정지할 때까지 이렇게 작동하는 거는 상당히 부드럽고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게 회생제동이 작동되고 있을 때 악셀을 살짝 넣어주면은 반응성이 너무나 민감해서 방금 전에 방지턱을 넘을 때도 하체는 정말 잘 받쳐주는데, 어쨌든 방지턱이라는 게 위아래 움직임이 있잖아요. 악셀을 밟고 있는데 그 위아래 움직임에 의해서 이 악셀레이터 자체가 가볍다 보니까 제 발의 움직임이 조금 생기면서 모터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약간 울컥거림이 생겼는데, 전반적으로 이 악셀 감각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는 기분이 너무 좋단 말이야. 차선도 이렇게 변경해 보면은 이 무겁고 긴 차량이 아주 민첩해요. 핸들링이랑 차체에 있어서는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일단은 제가 지금 퇴근길에 막히는 길에 타서 이 차량을 제대로 못 느껴서 이런 반응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타보고 오빠님이 아주 길게 시승해보라고 차량을 주셨거든요. 좀 더 타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hours later. 지금 옆에 팔마님도 타 계신데 출연은 조금 어려운 상태여서 목소리도 벌써 많이 맛이 갔죠?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소리만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수원으로 가보죠. 아리아 광교역으로 길었네.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광교역 신분당선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빠릿빠릿한데요? 안내를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빨리빨리 타죠. 이경인 고속도로 말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갈 건데 가기 전에 이렇게 티맵도 볼 수 있고 주행 상황도 볼 수 있고 그냥 계기판으로도 쓸 수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추가로 있고. 그건 좀 좋은데요? 옵션 600만원. 그 차값이 싼 게 아니어서 트립 정보에서 수동 트립 리셋하고 한번 가면서 전비 한번 봐보죠. 이 햅틱 반응이 되게 안 좋아요. 한번 터치해 보실래요? 이거 딱 그 연하의 햅틱 그 느낌인데요? 하이랜드도 지금 햅틱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거랑 느낌 완전 다르죠. 하이랜드는 진짜 누르는 것처럼 또각또각 느낌인데 얘는 그 진짜로 진동이 온다. 연하의 햅틱이다. 이 화면이 못 나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이건 뭐야? 왜 여기 거대한 근데 딱 봐도 뭔지 알 것 같지 않아요? 재생 버튼 음악, 볼륨이에요? I'm like, 볼륨 조절. watch out, look at me go. 준비 좀 보여. 밑에 거. 갑자기 음악 나와서 저작권 때문에 당황했네. 근데 음질 어때요? 이거 지금 옵션으로 하만 카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만 카돈인지는 모르겠고 막 말해도 돼요? 네, 편하게 말해도 되죠. 어거지로 공간감을 늘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 총 지금 14개의 스피커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각자 헤드레스트에 2개씩 들어가 있어요. 진짜로? 네. 여기서 안 나오던데? 뒤통수에서 나와요. 그래요? 귀를 대보실래요? 다시 한번. 밑에 거. So high, 열려. 서로의 존재를 느껴. 무슨 느낌이냐면 그 임산부들 초음파하면 애기 심장 박동 소리 들리는 거 아시나요? 심장 박동 소리요? 그 느낌으로 들려요, 진짜로. 근데 이게 헤드레스트에 따로 스피커가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음만 운전자한테 들리게 틀어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건 좋다. 그쵸. 오. 근데 확실히 오디오는 아무리 하만카돈 옵션 600만원 더 주고 했다고 해도 이 600만원에 물론 하만카돈만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게 아세이. 네, 전문 용어 나왔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뭐 이런 거 그리고 하만카돈 테일게이트 전동 그러면 할만하다. 다 플러스라는 그 팩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오디오는 여기에 이걸 박을 만큼 자랑할 만한 오디오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쉽죠. 어쨌든 출발해볼게요. 얘도 컬럼식 기어라 이렇게 넣고 출발하면 돼요. 기어봉 이쁘죠? 네. 저는 승차감 아까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는데 저희 팔마님 어떠세요? 첫 느낌? 착좌감부터 얘기하면 바닥이 높아서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SUV도 아니고 세단도 아닌 것 같은 애매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쵸? 약간 EV6 처음 탔을 때랑 비슷한 느낌 좀 들고 승차감도 현대기아차 승차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부드러운 타입인 거죠? 네. 아니 이 정도로 말을 많이 하실 거면 카메라 설치할 걸 그랬어. 얼굴이 못생겨서 안 돼. 방지턱 넘는 느낌은 생각보다 좀 잘 잡아주지는 않는 것 같다. 하이랜드를 타다가 바로 이 차로 지금 넘어온 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이랜드는 진짜 굉장히 스무스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차량 강성은 좋고 서스펜션성이 좋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간혹가다 되게 묘한 요철들에서는 좀 뚱땅하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네. 공차 줄량이 2.3톤이나 되거든요. 되게 무겁구나. 대신 배터리팩이 100kW. 그래서 밑에가 이렇게 높나 봐요, 발 쪽이. 맞아요. 저도 근데 진짜 처음 보자마자 저는 이걸 왜 SUV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CUV지. 네, CUV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앉아있는 포지션이 절대 SUV의 포지션이 아니야. 이거 속도 경고음 켜져 있나 보다. 속도 경고음 꺼줘 이런 거 안 되나요? 아리야, 속도 경고음 꺼줘. 잘 못 들었어요. 아리야, 속도 경고음
꺼줘. 잘 못 들었어요. 네. 차량 기능이 아직 100% 통합되진 않았죠. 그렇죠. 이미 안드로이드 OS를 넣는 순간부터 이 차량은 근데 아리아는 내비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비만 하는 건데 그래도 약간의 재미난 기능들이 있죠. 아리아 재미난 이야기 해줘. 래퍼들이 힘들 때마다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수액. 왜? 이런 기능이 있죠. 아, 개웃긴데? 알이 좀 치는데? 아리아 아니고 아리아예요. 아리아가 풀네임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 몰라. 아리가 아니고 아리아야. 계속 작동하잖아요. 내가 발음이 좋아서 그런 거야. 아리아? 너의 이름은 아리니 아리아니?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이 바보. AI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죠. 근데 뭐 테슬라도 아직까지는 멍청하잖아요. 미국에서나 그룹이 들어왔지 한국엔 언제 그룹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룹이 들어오면은 이런 농담 따먹기 당연히 되고 되게 재밌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되게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차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룹한테 사이드미러 접어 지금도 그런 명령어는 되긴 하지만 AI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애도 OTA가 되니까 지금 이 차량은 롱레인지 싱글 모터라는 차량이고 6,690만 원 그냥 기본 상태. 네? 비싼데요. 거기다가 지금 얘는 우파님이 플러스 패키지 600만원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만카도 이런 거 묶여있는 거 그리고 나파 가죽 450만원 거기다가 프로 패키지라고 휠 21인치를 키우고 요 안전벨트에 노란띠 들어가 나 있는데 요거 마음에 들었어. 이게 250만 원짜리 안전벨트라고? 그렇게 해서 우파님은 8,130만원에 뽑았는데 예? 보조금이 한 250에서 300 정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7,000 후반에 샀다. 아니 근데 뭐 취등록세 하면 보조금 의미 없잖아요 사실. 뭐 그렇긴 하죠. 결국은 한 8천만원 정도. 8천만 원? 근데 듀얼 모터를 올리는데 500만원 추가거든요. 근데 그거 왜 안 하셨지? 우파님은 주행거리를 더 챙기고 어차피 가족들이 탈 거니까 그 500만원 갖고 차라리 시트 같은 걸 업그레이드해서 가족들과 편하게 타겠다라는 그게 강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시트 느낌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나파 가죽이 고급져. 나파주 시트가 너무 좋고 환경 규제에 맞는 가죽을 썼대요. 그래가지고 친환경적이고 가격이 비쌀만 하죠. 그리고 나파 가죽이 들어가면서 운전자석은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요. 양양이 꼬꼬기. 네, 양양이 꼬꾸기, 양양이 꼬꾸기. 아무튼 그래서 되게 편하게 탈 수 있는 차인데 그거 외에 퍼포먼스 옵션도 있고 네, 퍼포먼스 킷이 들어가면 브렘보 4P 브레이크 들어가고 ZF 가변 댐퍼 들어가고 듀얼 모터부터는 가변 댐퍼가 들어가긴 하는데 퍼포먼스 킷을 넣으면은 좀 더 퍼포먼스에 맞는 댐핑 세팅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이래저래서 한국에서는 듀얼 모터로 많이들 사시고 있고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넣으면 듀얼 모터에 풀 옵션을 하면은 엄청나죠. 거의 1억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진 않고 8,000 후반? 그게 1억 가까이 하는 거지. 그렇긴 하죠. 근데 제 퍼포먼스도 8,600 주고 샀었으니까 1억 넘었었던 때도 있잖아요 시가라서. 그쵸. 근데 지금 마지막 가격은 7,800이긴 했죠. 야. 그런 거 치면은 가격적으로는 폴스타가 참 많이 비싸긴 하죠. 옵션이 진짜 너무나도 다양하고 근데 대부분 뭐 휠 옵션에 관련된 거긴 하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옵션 묶어서 넣는 건 약간 한국적이긴 하다. 그쵸. 약간 제네시스나 이런 네. 데서 볼 수 있는 우파님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걸 안 넣었어. 천장엔 순정으로 투명 불투명이 있긴 있어요. 그렇구나. 그게 150만 원. 칼퇴는 80만 원대잖아요. 그쵸. 89만 원. 와, 150? 쓸만한가? 순정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제어할 수 있다? 이 친구 이응 친구 불러가지고 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순정으로 일렉트릭 크로믹이라는 150만 원짜리 옵션은 얘도 이렇게 아이나비처럼 통으로 들어가거든요. 분할되지 않고. 네네네. 근데 온오프만 돼요. 켰다 껐다. 네. 회장님 방. 그쵸. 아이나비 칼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단계 조절이 되잖아요. 좀 더 옅게, 좀 더 진하게 이런 식으로.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 거 치면은 150만 원에 순정으로 깔끔하게 들어가는 건 좋기는 한데 좀 너무 비싼 옵션 아닌가. 그러게요. 그리고 아이나비 칼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하면은 천장에 추가적으로 열차단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11중짜리 75 마이크로미터짜리 엄청 얇은 틴팅지를 하나 더 바르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이거 순정으로 하면은 틴팅지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면 다른 유리에다 뭔가를 유리와 유리 사이에 그냥 PDLC만 넣어줘요. 그 필름이 중간에 들어있냐 밖에 있느냐의 차이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근데 아이나비 필름 같은 경우에는 PDLC 필름층 겉에 보호 필름도 있고 이제 열차단 필름도 들어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필름의 구성이 다르죠. 그렇군요. 세닉이나 타이칸에 보면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딱딱딱딱 들어가는 PDLC 필름도 있잖아요. 그쵸. 구획이 나눠져서 들어가 있는 PDLC 필름이 있는데 그런 PDLC 필름보다 일체
차체형으로 만드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그게 기술력이고 일정 곡률이 넘어가면은 커버가 안 되니까 끊어서 만든 거예요. 근데 포르쉐는 그렇게 만들고선 400만 원이 넘게 받고 있어요. 포르쉐다운 가격. 그런 거 치면은 폴스타가 150만 원에 일렉트릭 크로믹 옵션을 넣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이 옵션 가격 정하는 사람들이 진짜 천재적인 것 같아. 천재적인. 지금도 저 계속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게 600만 원이야 그러다가 이거랑 이거랑 묶여있는데 그러면 뭐 할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렇죠. 이번에 폴스타 4 오면서 그래도 옵션에서 파일럿 어시스트를 그냥 무료로 넣어주거든요. 아니 그럼 표 서비스예요? 원래는 돈 주고 넣는 옵션이었어요.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이게 자율주행 버튼인데 누르면은 작동을 하고 한 번 더 누르면 모드가 바뀌거든요. 오 잘하네. 네. 끼어드는 거 잘 보죠? 네. 네. 근데 모드가 바뀌는데 모드가 바뀌면 그냥 크루즈 모드가 돼요. 차간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그냥 크루즈. 그렇게 생크루즈? 그래서 이게 잘 봐야 돼요. 작동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거는 좀 위험하긴 하다.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내장재 디자인 이런 거가 좀 요소가 많아서 이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심심하진 않죠, 디자인이. 네. 승차감은 어때요? 지금 고속도로 좀 타봤는데 고속도로 승차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당히 좋죠? 네. 이 정도면. 네. 또 근데 뭐 또 막 엄청 고속이거나 엄청 뭐 커브거나 그러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준수한데요 이 정도면. 지금 커브니까 한번 조금 제껴볼까요? 지켜보세요. 앞차가 너무 금방 가까워져. 싱글 모터인데도 모자르진 않죠. 네. 풀악셀이었어요. 네? 저희는 모터 2개 이상 들어간 차량을 타다 보니까 이 출력이 되게 낮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충분한 출력이긴 하죠. 적어도 옆 사람이 깜짝 놀라진 않는다. 얘는 유난히 가속이 부드러운 것 같지 네, 않아요? 네. 점진적으로 이렇게 빨라지는 것 같고. 뭐 그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모터에 걸리는 부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타고 있는 사람의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세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스포티하게 운전하는 세팅은 아니다. 어쨌든 싱글 모터 자체는 그렇게 막 스포티하진 않다. 근데 차체 강성이 좋고 하체 반응은 좋은 편이어서 코너를 잘 받아끌거나 이럴 땐 재밌긴 하거든요. 좀 더 빠르게 해볼게요. 그래도 바닥을 짚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타이어의 문제 아닌가? 타이어가 지금 21인치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EV가 들어가 있고 단면폭도 255로 어느 정도 넓은 타이어라 좋은 것 같아요, 전체반적으로. 그렇네요. 22인치 퍼포먼스를 넣으면 피넬리 P0가 들어가는데 진짜로? 걔가 그렇게 쫀득하니 맛있대요. 피렐리 피제로 맞아요. 들어있잖아요. 모델 Y 퍼포먼스도 제 차는 피넬리 P0가 순정으로 꽂혀 있고. 그러니까 그게 21인치인가? 네, 21인치. 22인치는 벤틀리냐? 전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공인인증 받은 거 보면. 아니 솔직히 22인치 박으면서 전비 기대하면은 그거는 양심이 가루가 된 사람이지. 22인치는 좀 그렇긴 하죠. 휠이 너무 오버사이즈니까. 아무리 타이어가 구름 저항이 1등급짜리라고 해도 22인치면은 좀 전비가 많이 하약하죠. 그건 되게 재밌나 보네. 그 퍼포먼스 킷 넣고 하면은. 퍼포먼스 킷 넣으면은 뭐 브레이크도 4P 들어가고 제로백도 3.8초이고. 그건 좀 또 궁금하긴 하네요. 그쵸. 네. 저는 그래서 우파님이 처음에 차 빌려주신다고 했을 때 레브엘도 타시는데 듀얼의 퍼포먼스 가셨겠지 했는데 이건 가족들을 위한 차라 싱글 모터 주행거리 위주로 나파 가죽 넣고 부드러운 시트 너무나도 다른 선택을 하셔서 우파님 굉장히 가정적이시. 엄청 가정적이에요. 지금 차도 봐봐요. 루피 있잖아 여기에. 애들을 위해서 얼마나 가정적이신데. 사실 이 차는 우파님이 주로 타는 거라기보다는 우파님 와이프분이 주로 타려고 뽑은 차예요. 우파님은 레브엘도 타시겠죠. 되게 부럽다. 와. 진짜 부럽다. 가변 댐퍼가 들어간 듀얼 모터를 타봤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왠지 예상컨대 되게 다른 차일 것 같아요. 그쵸. 네. 그게 많이들 극찬하는 것 같아요. 듀얼 모터의 가변 댐퍼가 세팅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시승으로 제공받은 차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시승차들은 그런데 제공하는 시승차들은 보통 풀옵션일 확률이 높으니까. 맞아요. 근데 가변 댐퍼도 들어간 건 좋긴 한데 걔가 싱글 밸브 가변 댐퍼래요. 요즘 BMW MSP 모델이나 M 같은 데 들어가는 거는 듀얼 밸브 가변 댐퍼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싱글이라 좀 많이 아쉽다라는 말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가변 댐퍼는 가변 댐퍼니까. 요거는 내가 안 타봐서 진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네요. 그쵸.
저도 듀얼 모터를 타보고 싶네요. 트립 정보를 한번 봐보면은 16kW per 100km 환산하면은 6.25km per kW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공인 전비가 4.6km per kW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잘 나오고 있네요. 잘 나오긴 하지만 뭐 더 잘 나오는 애들도 있다. 아마 무게가 좀 나가서. 그쵸, 무게가 2.3톤이니까. 이게 그거 딜레마잖아요. 많이 넣으면 무거워져. 무거워지면 전비 떨어져. 뭐 이런 딜레마가 있으니까. 맞아요. 진짜 궁금한 건 사실 저희가 과거에 폴스타 2를 타면서 대부분 만족을 했었거든요. 그때 네. 리뷰를 보면. 네. 근데 저희가 정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충전 속도. 아.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0kWh의 최고 속도를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충전을 해보고 싶은데 70%밖에 안 됐네 아직. 역시 우판- 용량이 많아서 그런가? 이것도 다른 리뷰어들은 많이 언급을 안 했더라. 물론 저도 직접 제가 해본 건 아니지만 동호회에 올라온 속도 보면은 130에서 140kW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 속도가 얘도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평균이 그 정도면 잘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거는 충전을 해봐야 알겠긴 하네요. 근데 용량이 100kW짜리인데 아, 그 정도가 가지고는 조금 아쉽긴 하죠. 테슬라는 대부분 이제 80대 초반을 넣고 70 중반의 가용을 보여주잖아요. 그쵸. 그런 거 보면은 와, 근데 70 중반이어도 막 400 후반 이렇게 가니까 모터율의 차이가 엄청 크죠. 있긴 하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우파님께서 차량을 제공해 주셔서 폴스타 4를 시승해 봤는데 테슬라와 폴스타를 이렇게 두 차량을 비교하면서 얘기해 가지고서는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차량이었어요. 튼튼한 하체와 거기에 넉넉한 배터리로 출력도 좋고, 약간 아쉬운 점은 주행 감각에서 가속과 감속에 있어서 약간의 이질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승차감이 특정 부분에서는 약간은 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반적으로는 정말 잘 만든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제가 폴스타 싱글 모터를 타봤는데 싱글 모터를 타보니까 오히려 듀얼 모터가 더 궁금해져서 듀얼 모터를 시승차를 구해서 한번 타봐야 되겠네요. 폴스타에서 혹시 연락 주시려나? 아닌가? 그리고 폴스타 하면은 원래는 볼보의 차량을 고성능으로 개조해서 레이싱을 뛰는 그런 DNA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되는데, 그 지금에 나오는 폴스타를 타보면은 고성능의 이미지보다는 모두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전기차를 지향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리자동차로 넘어오면서 지리자동차의 전기차를 해외에 팔기 위한 메이커로 바뀐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리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폴스타 4가 사실 전반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가격을 보면은 좀 가격대가 많이 비싼 것 같거든요. 물론 그에 맞게 고급감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긴 한데, 제가 이렇게 가격이 좀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이 지리자동차의 지커라는 브랜드가 있고, 지커의 001 차량이 이 폴스타 4랑 같은 플랫폼을 쓰면서 나온 차량이에요. 근데 그 지커도 고급감을 강조하는 브랜드이고, 중국에서 제가 가서 직접 보고 시승해 봤을 때는 지커 001도 상당히 괜찮은 차량이었거든요. 근데 그 차량은 지금 이 폴스타 4보다 약 1000만 원 정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폴스타도 한국에서 가격이 좀 더 낮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폴스타 이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이 181만 원이고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168만 원인데, 거기에 지방 지자체 보조금을 좀 더 받고 폴스타 자체 내에서 한 1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해준대요. 그 지원금은 뭐 충전을 할 때나 충전기를 설치할 때 쓸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보조금을 받고 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옵션들을 넣다 보면은 대부분의 가격이 8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나비 칼트인 액티브 필름이 원래 테슬라 전용으로 나왔었는데 폴스타 4 용으로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폴스타 4를 빌려주신 우파님께 고마움의 표시로 아이나비 칼트인 액티브 플러스 필름도 무료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아이나비 칼트인 액티브 필름이 테슬라 때처럼 폴스타에도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서, 만약에 폴스타 4를 구매하실 때 일렉트릭 크로믹 글라스 루프를 넣지 않았다면은 애프터마켓 서비스인 아이나비 칼트인 액티브 PDLC 필름으로 시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이 거의 반값에 가까우니까요.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우파님한테 빨리 갖다 드려야 되겠다.